안녕하세요, 닥터베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런데 유튜브에 들어가면 어떤 영상들을 보세요? 아무튼 검색해서 찾는 영상 외에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썸네일을 따라서 선택하실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수백 개씩 우리 눈앞을 스쳐가는 유튜브 썸네일이 우리 뇌와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24년 신경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자극적인 썸네일에 15초만 노출되어도 도파민 수치가 평소보다 최대 127%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자극이 만성화되면 ADHD부터 불안장애, 심지어 PTSD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아직 뇌가 발달 중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그 영향이 더욱 심각하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왜 우리는 자극적인 썸네일에 끌리게 될까요? 답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에 있는데요. 자극적인 색상과 과장된 표정, 그리고 충격적인 문구 같은 경우는 모두 뇌의 복직 피계 영역과 숙좌핵을 자극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특히 빨간색과 노란색 계열의 색상은 뇌의 시각 피지를 강하게 자극하는데요. 이런 원시적 반응은 위험이나 음식을 빠르게 감지하기 위해 진화적으로 발달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런 뇌의 취약점을 정확히 공략한다는 점입니다. 도파민은 쾌락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욕망 물질에 가깝다. 당장의 만족보다는 더 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극적인 썸네일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2022년 영국 옥스포드 대학 연구팀은 300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썸네일 반응 실험을 진행했는데 보통 썸네일보다 자극적인 썸네일에 노출된 그룹은 도파민 수치가 평균 230% 상승했고 이는 ADHD의 치료제인 약한 암페타민 복용 시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한다. 더 우려되는 점은 도파민 수용체의 둔감화 현상이다. 지속적인 자극에 노출된 뇌는 도파민 수용체 감도가 낮아지는 신경적응 현상을 보이는데 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기쁨을 느끼는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유튜브 외에도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같은 타 플랫폼으로 옮겨다니며 비슷한 자극을 찾게 되는 현상인 크로스 플랫폼 중독도 발생한다. 실제 MRI 뇌 스캔 영상을 보면 자극적인 썸네일을 볼 때는 전두엽 피질의 통제 기능이 저하되고 변연계의 활동이 과도하게 증가되는데요. 이는 중독성 물질에 노출되었을 때와 놀랍도록 유사한 패턴입니다. 또 뇌의 정보 처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도 생깁니다. 끊임없이 유입되는 자극은 뇌의 기본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할 시간을 빼앗는다고 하는데요. 이는 뇌의 창의성과 자기 성찰에 필요한 신경 활동을 방해합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10대들이 자극적인 숏폼 콘텐츠를 1시간 시청한 후에 집중력 테스트에서 37%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영향이 최대 48시간까지 지속된다는 점이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콘텐츠에 장기간 노출되면 주의 산만화가 일어난다. 뇌가 빠르게 전환되는 자극에 익숙해지게 되면 한 가지에 집중하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는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집중력 저하를 호소하는 이유가 이와 무관하지 않다. 클릭베이트란 신조어가 있습니다. 클릭과 미끼의 합성어인데요. 낚시 기사라는 뜻이죠. 자극적인 제목이나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조회수와 광고 수익을 얻는 기사 혹은 콘텐츠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클릭베이트의 유형에 따른 인지 처리 차이도 있습니다. 과장된 표현과 시각적 자극은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유발하는 반면 암시적이고 퍼즐 같은 클릭베이트는 호기심을 자극해서 더 깊은 인지적 처리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국 정보 처리의 왜곡을 가져옵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은 만성적 스트레스와 감정적 피로를 유발하여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한 병원의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유튜브를 시청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불안장애 발병률이 6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보고 나면 눈과 귀와 머리가 피폐해지는 기분이 드는 경험도 하는데요. 이는 일종의 디지털 두통으로 뇌가 과도한 자극에 노출된 후에 회복을 요구하는 신호라고 합니다. 이런 신종마비 상태는 불안과 우울로 이어질 수 있어서 위험한 신호인 것입니다. 자극적인 미디어 소비를 반복하게 되면 여러 정신질환의 발병과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튜브를 볼 때 영상을 빠르게 배속으로 시청하는 습관이 있거나 한 영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건너뛰기를 반복한다면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증상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디지털 미디어에 1시간 추가 노출될 때마다 ADHD 위험이 10% 증가한다는 결과도 나왔다고 한다.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시청자의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서 관련 콘텐츠를 계속 추천하는 기능인데요. 우울한 기분의 사용자는 더 우울한 콘텐츠에 노출되는 알고리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라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될 수도 있는 거지요. 동국대학교 언론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폭력 범죄 보도가 포함된 뉴스를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외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간접 외상 현상으로 실제 경험하지 않아도 강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영상은 PTSD와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정서적 전염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특수한 신경세포가 있어 타인의 감정과 경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콘텐츠는 이 시스템을 과도하게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사실 자극적인 썸네일이나 콘텐츠로 인해서 SNS에 중독되게 되면 제일 심각한 문제는 사회성 저하와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에 몰입할수록 실제 인간관계에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가 줄어들고요. 특히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필수적인 현실에서의 상호작용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됩니다. 또 SNS상의 자극적인 콘텐츠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증폭시키고요. 이는 곧바로 자기 삶의 불만족으로 이어지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첫 번째는 과학적 디지털 디톡스이다. 이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와의 완전한 단절은 불가능하다. 대신 균형 잡힌 접근법을 스스로 찾아서 예방해야 한다. 닥터베의 진료실 슬로건이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다이다. 디지털 디톡스는 3단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1단계는 인식이다. 자신의 미디어 소비 패턴을 객관적으로 분석한다. 2단계는 계획이다. 점진적인 사용 감소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운다. 3단계는 대체이다. 디지털 미디어 소비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을 미리 계획해 둔다. 서울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요, 2주간의 체계적인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28% 감소했고 수면의 질은 42%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효과적인 것은 간헐적 디톡스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7시에서 9시 저녁 식사 시간 취침 전 1시간을 디지털 프리 존으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 방식이 도파민 수용체의 민감도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네요. 두 번째 해결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법을 배우는 게 도움이 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핵심은 질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썸네일이나 제목이 자극적일 때 왜 이런 방식으로 내 주의를 끌려고 하는가? 이 콘텐츠가 주는 가치는 무엇인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녀와 함께 콘텐츠를 시청하고 대화하는 공동 시청은 아이들의 비판적 사고력 발달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개발한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해결책은 EEJ2이다. 디지털 중독을 해결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다. 디지털 웰빙 앱들을 사용해서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특정 앱이나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사용한다. 스탠퍼드 대학과 구글이 공동 개발한 AI 기반 썸네일 분석 시스템은 자극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썸네일을 94%의 정확도로 식별할 수 있다. 사실 중요한 것은 기술 자체가 아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우리의 뇌와 마음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에 따라 형성됩니다. 이제부터 가능하다면 온갖 자극적인 클릭베이트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켜나갑시다.